한 욕실 리모델링 작업 현장. 리모델링 공사의 시작은 언제나 집기나 가구의 손상을 막는 보양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꼼꼼히 보양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공사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유비아 처방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뭐 유리가루나 먼지가루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는 이제 최대한 그 집주인분에 대한 배려? 이곳은 입주한 지 23년 된 아파트로 방수 소재의 재질로 벽과 천장, 바닥 등을 일체형으로 조립하여 만든 UBR 욕실입니다. 그런데 시공한 지 오래되다 보니 굉장히 낡아 사용하기 불편한 상태인데요. 과연 리모델링을 통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인 욕실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다 뜯어내야 돼요. 철거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때려 부시라고 타반뛰기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제일 위험하죠. 먼저 세면대와 변기 등 위생 도기들을 일일이 망치로 부숴줘야 하는데 날카롭게 잘린 조각들에 베일 수도 있어 작업할 때는 한여름에도 꼭 긴 팔을 입어야 한다는군요. 다음은 천장 철거 작업. 자르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구조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연마기로 자르면서 조심스럽게 철거를 진행합니다. 소음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소음이 많이 심하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거의 자주 싸우는 편이에요. 소음 때문에. 허락을 받고 작업을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할 때 관리소나 이제 뭐 경비실 쪽에다가 이제 공사를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안을 하시는 옆집이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죠. 유독 깨고 부수는 작업이 많은 UBR 욕실 철거는 조심을 한다고 해도 소음이 많이 발생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또 보통의 욕실 공사와는 다르게 각종 위생 도기는 물론이고 천정부터 4개의 벽면, 바닥까지 욕실 전체를 뜯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배출되는 폐기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 일일이 망치로 잘게 깨서 배출을 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더 일이 많습니다. 보통 UBR 욕실 철거하면 큰 마대자루 기준으로 한 2~30포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약자루를 이게 다지? 네. 한 50장 가까운 데 가서 사와. 50장 사올까요? 오늘 마대가 50장이나 필요해요? 이게 뜯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타일이 이게 다 달라붙어 있어서 다 깨야 돼요. 넣는다. 예. 이번 현장은 UBR 욕실 틀 위에 타일이 덧붙여져 있는 형태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좁은 욕실 안에서 해체까지 하긴 힘들어서 일단 벽을 통째로 하나씩 분리해 밖으로 옮긴 후 잘게 쪼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해체하고 부수는 작업까지 참 손가는 일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벽이 제거되니 이제야 본연의 시멘트와 벽돌벽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벽면 전체를 제거해야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작업자들이 빠르게 벽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봄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 때 되면 습이 많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나 곰팡이가 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번엔 욕실 철거 작업 중 가장 힘이 많이 든다는 바닥 철거입니다. 바닥 타일은 벽에 붙이는 타일보다 두께가 두꺼워서 잘라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요. 1차 글라인더로 자른 후 드릴을 이용해 타일을 바닥과 모두 분리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아이고. 작업 중 드릴의 전기선이 끊어졌습니다. 작업하다 잘라먹었네.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부지에서 끊어진 거죠. 바닥에 쌓인 타일 조각들 사이에 전기선이 묻혀 있어 미처 못 봐 생긴 실수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 새로운 장비로 바꿔 다시 일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 눈이 온 것처럼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일 하시다 보면 먼지 엄청 마시겠네요. 네, 항상 그래서 마스크가 필수예요. 타일을 자르면서 나는 먼지가 실로 상상 초월인데요. 앞을 못 볼 정도로 먼지가 자욱합니다. 작업자가 일하다 말고 잠시 먼지를 피해 밖으로 나옵니다. 먼지만 없으면은 먼지가 심하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욕실 안의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잠깐의 휴식 후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통이에요? 시멘트통. 시멘트랑 레미탈 그리고 방수액 1대1대1 비율로 해서 이제 섞어서 방수할 거예요. 방수액을 섞는 이유가 이제 그 비율을 잘 맞춰서 해야 이제 결로가 안 생기거든요. 방수액을 안 넣으면 시멘트가 물을 빨아들여서 아랫집으로 물이 셀 수도 있어서 정확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강아지입니다. UBR 욕실 리모델링 작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 방수입니다. 자칫 누수라도 생기면 다시 뜯고 공사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네요. 1차로 시멘트 방수액을 뿌려준 후 솔로 일일이 펴서 발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반죽이 굉장히 묽은 것 같은데요. 이건 아무래도 물이 안 새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그 입자들이 더욱더 촘촘하게 거의 코팅 같은 거네요? 네 코팅이죠 코팅. 바닥부터 물이 많이 튀는 욕실 중간 부분까지 빈 곳 없이 방수액을 발라줘야 합니다. 한 얼마나 걸려요? 마르는데? 날씨 좋을 때는 여름에는 12시간 정도면 완전히 말르는데 추운 겨울에는 24시간 이상 최하 말려야 돼요. 방수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혹시라도 시멘트 반죽이 묻지 않은 곳이 있으면 누수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덧칠해줘야 해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다음 날 아침 리모델링 작업 둘째 날. 그런데 욕실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뭔가를 치는 소리.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듯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물이 더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수도를 잠굽니다. 아 이상하네. 왜 어제는 안 몰랐지? 어제는 괜찮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시 욕실로 돌아갑니다. 어떤 상황이요? 원간이 있던 부분이 찍혀서 원간이 누수가 생겼어요. 작업 중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수도관 배관이 손상돼 밤사이 물이 흐른 건데요.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왜 또 시멘트 반죽을 섞는 건가요? 1차 방수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완벽하게 방수를 하기 위해 2차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자의 방지를 하는 거죠. 방수 작업이 중요한 만큼 이틀에 걸쳐 확실하게 진행합니다. 욕실 리모델링 작업 3일차. 오늘은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분주합니다. 얼핏 봐도 짐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하나만 더 올려가자. 이건 다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타일 붙이기 위한 부자재예요. 타일이랑 본드랑 시멘트
시작해볼까? 방수 작업이 끝난 다음 날엔 타일을 붙이는데요. 타일뿐 아니라 시멘트까지 짐이 많아 옮기는 것도 꽤 힘이 듭니다. 작업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방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 아주 따뜻하게 촘촘하게 갈라진다고 잘 됐네요. 밤사이 시멘트 방수액이 갈라진 곳 없이 잘 굳었습니다. 서둘러 오늘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자신의 키보다 훨씬 더 큰 대형 사각판을 힘겹게 현장으로 들고 들어오는데요. 이 자재는 뭔가요? 이게 보시면 석고보드라는 자재인데요. 저희가 화장실이 총 4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개의 면에는 600각이라는 큰 타일을 쓰고요. 1개의 면에는 그 육각 소형 타일로 포인트를 주기로 해서 그 소형 육각 타일을 붙이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 면에는 석고보드를 대고 있습니다. 작은 타일은 큰 타일에 비해 접착면이 작아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접착을 위해서 먼저 방수 석고 보드를 벽에 붙이고 그 위에 타일을 붙여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재를 실은 트럭이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 무광이라고 생각하고 팔레트를 하나도 안 이건 무슨 자재예요? 이거는 타일 그 포세린이라고 요즘 이제 트렌드한 타일 600이 600. 요즘 욕실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형 타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재들이 전부 도착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타일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얀 바탕에 이제 이런 물결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고객들도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지금 보편화된 타일이에요. 무늬. 이거는 이제 포세린. 포세린은 무광이고 폴리싱은 유광. 오늘 현장에 시공되는 타일은 포세린이라는 무광 타일입니다. 요즘엔 대리석 느낌이 나는 밝은 색깔의 큰 타일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타일이 물기를 빨아들여 금방 마르기 때문에 부착 작업은 항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형 타일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신속하게 벽 타일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바닥 타일을 부착하기 전에 기초를 다지는 과정인데요.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물 빠지는 쪽으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풀 수 있도록 물줄기를 잘 잡아서 시공을 해야 돼요. 시멘트로 평평하게 기초를 만든 후에 물을 뿌려주면 모래의 표면이 정리되고 물이 마르면서 시멘트가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그 위에 타일을 붙이면 바닥이 훨씬 견고하게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오전부터 시작한 타일 작업이 점심때가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타일을 붙이고 나니 점점 욕실이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하루 중 유일하게 쉬는 식사 시간. 일손을 놓고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장면이네요. 보통 식사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안 먹고? 거의 이제 시간 없으면은 주로 시켜 먹고, 근데 어제면은 밖에 나가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시간 없으면은 주로 이렇게 먹죠. 군대에서 처음 먹은 초코파이 그 맛? 그 정도로 땀 흘리고 먹는 이 짜장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욕실 리모델링 작업 마지막 날입니다. 작업자가 오늘 설치할 제품들을 싣고 현장으로 올라갈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짐이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 설치될 제품들은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까지 각종 위생도기들입니다. 마지막 날 작업은 욕실용품과 각종 부자재들을 부착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욕실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 거보다는 요즘은 해바라기를 다 하고 싶어 하시니까
해바라기라고 해가지고 해바라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바라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요즘엔 욕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간을 작게 차지하는 샤워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순차적으로 욕실 용품 설치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변기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면 세면대가 들어옵니다. 요즘은 수납 공간을 중시하는 특성상 세면대는 하부장이 달린 제품들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욕실 용품들이 독일로 된 것들이 많아서 대부분 무거운 건데요. 변기는 30kg, 세면대도 10kg이 훌쩍 넘어 설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아주 성의껏 아주 잘해주시네요. 이제 욕실 리모델링 작업의 마지막. 파티션 설치까지 끝나면 4일 동안 고생했던 리모델링 작업이 끝이 납니다. 오래된 욕실이 새집처럼 변했습니다. 하얀색과 검은색, 여기에 금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호텔 분위기의 욕실로 변신했네요. 욕실 부자재들도 모두 실용성 있고 가족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23년 된 낡고 오래된 UBR 욕실이 깨끗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완성됐습니다. 아이고 넓고 환하고 또 아주 뭐 수납장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게 만족합니다. 몇 년 젊어지실 것 같아요. 20년 젊어질 것 같습니다.